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다음 날 아침 포구경은 아우다 부인과 함께 부두로 나왔어요. 포구경은 어젯밤 늦게까지 파스파르투가 돌아오지 않자 그가 출항 시간에 맞춰 부두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스파르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로 한 요코하마행 배는 이미 어제 저녁에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혹시 어제 랑구노를 타고 오신 분들 아닌가요? 포구경과 아우다 부인에게 말을 건 사람은 픽스 형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예, 파스파르투 씨와 배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파스파르투 씨가 안 보이네요. 픽스 형사의 능청스러운 물음에 아우다 부인이 말했어요. 어머, 혹시 파스파르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우다 부인은 파스파르투에게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저야 모르지요. 그나저나 배를 놓치셨나 봅니다. 저도 배를 놓쳤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픽스 형사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어요. 게다가 다음 배가 일주일 후에 있다니 꼼짝없이 발이 묶였지요. 여긴 항구니까 다른 배를 찾아보면 됩니다. 포구경은 아우다 부인과 함께 부두를 돌았어요. 그때 한 뱃사람이 포구경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배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소. 지금 당장 출발할 배를 찾고 있어. 성능이 뛰어난 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뱃사람은 포구경을 자신의 배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시죠? 요코하마요.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뱃사람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어제 요코하마행 배를 놓쳐서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하오. 죄송하지만 이렇게 작은 배로는 불가능합니다. 뱃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겠소.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하면 200파운드를 더 주겠소. 우리는 늦어도 14일 전에 요코하마에 도착해야 하오. 그래야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탈 수 있소. 뱃사람은 포구경이 제시한 엄청난 금액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이렇게 작은 배로 요코하마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하이라면 또 몰라도. 상하이가 아니라 요코하마요.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탈 거라잖소. 포구경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행 배는 요코하마에서 잠시 멈출 뿐 원래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니 상하이로 가서 타시면 됩니다. 정말이요? 포구경은 그 자리에서 당장 뱃사람과 계약을 하고 1시간 뒤 출발하기로 약속했어요. 원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가셔도 됩니다. 포구경이 픽스 형사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고맙지요. 픽스 형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파스파르투는 어떻게 하지요? 아우다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포구경은 홍콩 경찰서를 찾아가 파스파르투의 생김새를 말하고 그가 혹시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돈도 맡겨두었어요. 오후 3시 포구경과 아우다 부인, 픽스 형사를 태운 탕가데르호는 홍콩을 출발해 상하이로 향했어요. 포구경과 아우다 부인은 혹시 파스파르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멀어져 가는 부두를 자꾸만 바라보았어요. 선원들은 전속력으로 배를 몰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바람도 적당히 불고 날씨도 좋았어요. 하지만 곧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은 폭풍을 이겨내려고 애썼지만 파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침몰할 거예요. 배를 항구에 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우리가 배를 댈 항구는 오직 상하이항이라는 것만 기억하시오. 포구경은 폭풍 따위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선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끝까지 해보지요.
다음 날 다행히 폭풍이 가라앉았어요. 드디어 11월 11일 상하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상하이 항을 출발한 커다란 배가 뿡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어요. 아, 거의 다 왔는데. 선장이 소리를 지르며 조종대를 주먹으로 쳤어요. 선장, 길을 반기로 내리시오. 언제 왔는지 포구경이 선장 옆에 서서 말했어요. 선장은 포구경이 하는 말을 금방 알아챘어요. 길을 돛대 중간까지 내리면 반기가 되는데 이것은 조난 신호였어요. 그리고 요코하마행 배의 눈에 띄려고 곧바로 포를 쏘았지요. 한편 파스파르투는 한참 뒤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는 픽스 형사의 꿰매에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술과 이상한 연기에 취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 있었어요. 배를 타야 해. 주인님과 아우다 부인은 배에 탔을 거야. 파스파르투는 아슬아슬하게 배에 올랐어요. 하지만 선실 구석구석을 뒤져도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주인님은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바뀐 걸 모르고 계셔. 그 형사 녀석이 일부러 내게 술을 먹여 일이 어그러지게 만든 거야. 파스파르투는 자기 자신과 픽스 형사에게 화가 났어요. 나쁜 놈, 나중에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파스파르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며칠 뒤 배는 요코하마 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파스파르투는 요코하마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가진 돈도 없는 데다 낯선 거리에 홀로 버려진 기분에 파스파르투는 정말 우울했어요. 그때 벽에 붙은 공연 포스터가 보였어요. 윌리엄 바툴카의 일본 고개단,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공연. 파스파르투는 그 길로 고개단을 찾아갔어요. 고개단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전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전 프랑스에서 유명한 광대였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조금 과장해서 말했어요. 그럼 물구나무 서서 팽이 돌리기를 할 수 있어? 파스파르투는 그 자리에서 시범을 보였어요. 고개단 단장은 파스파르투를 단원으로 받아들였어요. 됐어.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가서 주인님을 만나자. 파스파르투는 그날 바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인간 피라미드를 연출했는데 파스파르투는 맨 아래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곧 다른 고개사들이 그 위로 탑을 쌓았지요. 사람들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공연장 천장까지 닿을 듯 했어요. 바로 그때 인간 피라미드가 흔들리더니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맨 아래 있던 파스파르투가 공연장을 찾은 포그경과 아우다 부인을 알아보고 갑자기 무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주인님, 접니다. 파스파르투예요. 파스파르투는 반가워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니, 자네 어떻게 된 일인가? 포그경은 물론 아우다 부인도 무척 반가워했어요. 며칠 전 포그경은 탕가데르호를 타고 상하이를 향해 가다가 요코하마행 배를 만나 무사히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요코하마에 닿자마자 파스파르투를 찾아 나섰지요. 다행히 그가 요코하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코하마에서 파스파르투를 찾아 헤매던 포그경은 우연히 고개단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파스파르투가 예전에 광대를 했던 적이 있다고 했지. 포그경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아우다 부인과 함께 이날 공연을 보러 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제너럴 그랜트 호는 요코하마를 떠나 1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 닿을 예정이었어요. 지금까지 포그경의 계획은 별 차질 없이 진행되었어요. 픽스 형사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픽스 형사는 요코하마에 도착하자 영국 영사관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그가 기다리던 포그경의 체포영장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영국령이 아니어서 포그경을 체포할 수 없었지요. 할 수 없군. 체포영장을 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수밖에.
픽스 형사는 조용히 배에 올랐어요. 어느 날 픽스 형사는 갑판에서 파스파르투와 마주쳤어요. 픽스 형사를 보자마자 파스파르투가 주먹을 날렸어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네 녀석의 말더이는 듣고 싶지 않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를 데리고 뱃머리 쪽으로 갔어요. 먼저 사과부터 하겠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포구경을 잡을 생각밖에 없었소. 하지만 이젠 그럴 생각이 없소. 그럼 우리 주인님을 믿는단 말이오? 솔직히 그건 아닌데 단지 범인인지 아닌지 영국에 도착해서 정확히 조사한 뒤에 체포하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말이오.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픽스 형사가 더는 여행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파스파르투는 일단 이 일을 포구경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오랜 항해 끝에 제너럴 그랜트호는 샌프란시스코 항에 닿았어요. 주인님, 뉴욕행 첫 기차가 저녁 6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하루 종일 시간이 있겠군. 포구경 일행은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 구경을 나섰어요. 어머, 저기 픽스 씨가 있어요. 아우다 부인이 저만치에서 걸어오는 픽스 형사를 가리켰어요. 포구경과 아우다 부인은 그를 반갑게 맞았지만 파스파르투는 그냥 모른 척했지요. 픽스 형사는 포구경 일행과 함께 시내를 구경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머필드 만세! 맨디보이 만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무척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붉은 수염의 남자가 포구경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이 영국 놈아, 남의 나라엔 왜 왔어? 포구경은 화가 치밀었어요. 양키 녀석이 겁이 없군. 붉은 수염의 남자는 갑자기 포구경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주먹에 맞은 사람은 픽스 형사였어요. 픽스 형사가 쓰러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붉은 수염의 남자와 포구경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이 영국 놈아, 언젠가 다시 만나면 결투를 하자. 좋다. 나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다. 포구경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포구경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에 닿아 그곳에서 12월 11일에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탈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행은 거의 끝이 나는 셈이었지요. 포구경이 탄 기차는 식당과 카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또 밤이 되면 객실은 침실로 변했어요. 접이식 의자를 펼치면 침대가 되었고 각 침대마다 커튼이 쳐졌어요. 낮에는 넓은 들과 높은 산이 곳곳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하루는 1만 마리가 넘는 들소떼가 기차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기차는 들소떼가 지나갈 때까지 무려 3시간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로키 산맥 근처에 이르자 눈발이 날렸어요. 조금 더 가면 병원이 나올 거야. 그때까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포구경은 카드 놀이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멈췄어요. 기관사와 차장, 철로 수리공이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파스파르투를 비롯한 몇몇 승객이 몰려오자 기관사가 말했어요. 저기 계곡 위에 놓인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가 너무 낡아서 기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내려서 저 아래로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이 눈보라에 다음역까지 걸어가란 말이오? 누군가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파스파르투는 무심코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포구경과 싸웠던 붉은 수염의 남자였어요.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프록도 대령님, 그리고 승객 여러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차를 아주 빠른 속도로 몰겠습니다. 그럼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리가 기차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프록토 대령을 비롯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고 말했어요. 승객들이 기차에 오르자 기차는 1km쯤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 다음 최고 속력으로 달렸지요. 승객들은 눈을 감고 기차가 무사히 다리를 건너기를 빌었어요. 파스파르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우지끈 무너지며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넌 뒤였답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곡을 통과하고 나자 파스파르투는 또 다른 일이 걱정되었어요. 프록토 대령과 주인님이 마주치면 큰일인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포구경이 일행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 이게 누구야? 여기서 또 만나는구먼. 프록토 대령이 빈정거리며 말을 걸었어요. 여기 그 예의 없는 양키놈이군. 포구경도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무기도 당신 마음대로 정하고 약속대로 결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프록토 대령이 말했어요. 좋아, 미룰 게 뭐 있겠나? 지금 당장 여기서 하지. 두 사람의 결투는 객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기관사에게 결투를 하려 하니 기차를 멈추어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어쩔 수 없이 빈 객실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권총을 허리에 찬 채 멀찍이 떨어졌어요. 누구든 살아남는 사람만이 객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자, 차장이 기적 소리로 신호를 보내면 시작하는 거요. 프록토 대령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긴장 속에서 서로 노려보며 차장의 신호를 기다렸어요. 그때 탕탕탕 하며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듯 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객실 밖으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인디언들이 기차를 따라오며 총을 쏘아대고 있었어요. 게다가 몇몇은 이미 기차 위로 올라왔어요. 기차에 탄 승객들도 인디언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객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여기저기 다친 사람들이 생겼어요. 기관사도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어요. 다음 역에 미군 초소가 있어요. 5분 안에 기차를 세워야 합니다. 거길 그냥 지나치면 우리 모두 인디언에게 당하고 말 거예요. 차장이 말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언제 왔는지 파스파르투가 말했어요. 파스파르투는 객차와 기관차 사이로 들어가 연결 고리를 풀었어요. 그러자 객차가 조금씩 뒤처졌어요. 탕, 탕, 탕. 때마침 미군들이 달려오자 인디언들은 서둘러 도망쳤어요. 기차가 역에 멈춰서자 승무원이 승객들의 수를 확인했어요. 모두 3사람이 없어요. 인디언에게 끌려갔거나 아마 죽었을 거예요. 파스파르투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포구경은 뭔가 결심한 듯 미군 대위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3사람을 구하고자 우리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그래요? 그럼 혼자 가겠습니다. 미군 대위는 포구경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원들에게 말했어요. 자진해서 인디언들을 뒤쫓을 대원들은 앞으로 나와라. 몇몇 대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승객을 무사히 찾으면 1000파운드를 내겠소. 사람들은 파스파르투를 아끼는 포구경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승객들을 구하러 간 포구경과 대원들은 그날 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우다 부인은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부인의 기도가 효과가 있었던지 다음날 아침 포구경은 파스파르투와 2명의 승객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포구경이 돌아왔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다음 기차는 저녁이 되어야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11월 밤 뉴욕에서 영국행 배를 탈 수 없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돛을 단 썰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민에 빠진 포구경에게 픽스 형사가 말했어요. 픽스 형사가 가리킨 곳에 커다란 돛을 단 썰매가 있었어요. 그 썰매는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역에서 역으로 전보를 보내거나 구조대를 보내려고 설치한 것이었어요. 포구경 일행을 태운 썰매는 정말 빠르게 달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마하역에 내렸어요.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뉴욕까지 정신없이 달렸지요. 하지만 영국 리버풀행 배는 이미 45분 전에 떠나고 없었어요. 내일 방법을 찾아보세. 포구경은 실망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은 12월 12일이었어요. 영국 런던에 도착하기로 한 날이 21일 저녁이니까 9일하고도 몇 시간이 더 남은 셈이었어요. 이른 아침 포구경은 밖으로 나왔어요. 부두에서 배를 구해볼 생각이었지요. 마침 출항 준비를 하는 증기선 앙리에타호가 보였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갑니까? 보르도요. 스피디 선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영국 리버풀로 가주실 수 없겠소? 돈은 두둑히 드리겠소. 실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항로를 바꿀 수는 없소. 배를 비싼 값에 빌리겠다고 해도 팔라고 해도 선장은 단호했어요. 마침내 포구경이 사람당 2,000달러를 지불할 테니 원래 항로인 보르도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선장은 승낙했어요. 9시까지 배에 타시오. 정확히 9시에 출발할 테니까. 포구경 일행은 앙리에타호를 타고 대서양을 빠르게 질주했어요. 놀라운 것은 포구경이 이 배의 선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포구경은 배에 올랐을 때 선원들이 스피디 선장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배가 리버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렇게 해서 선원들은 스피디 선장을 선실에 가둬두고 대신 포구경이 선장이 되었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포구 선장과 선원들은 손발이 척척 맞았고 날씨도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리버풀로 갈 계획이 아니어서 석탄이 모자랐던 거예요. 하지만 포구경은 단호하게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했어요. 이틀 뒤인 12월 18일 아침에 기관사가 다시 포구경을 찾아왔어요. 오늘 오후가 되면 연료가 다 떨어질 거예요. 걱정 말고 석탄이 떨어질 때까지 전속력으로 나아가게. 포구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정오가 되자 그는 스피디 선장을 데려오라고 일렀어요. 갑판으로 나온 스피디 선장은 노발대발했어요. 이런 해적 같은 놈! 포구경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게 배를 팔라고 말하려고 당신을 불렀소. 절대 못 팔아. 우리는 곧 배를 태울 거요. 뭐? 배를 태워? 5만 달러짜리 배를 왜 태워? 연료가 떨어져 어쩔 수 없소. 갑판을 뜯어 연료로 써야 하오. 배값으로 6만 달러를 내겠소. 포구경은 스피디 선장 앞에 돈뭉치를 내놓았어요. 잘 가시오. 스피디 선장이 포구경 일행을 퀸스타운 항에 내려주며 말했어요. 앙리에타호는 갑판을 모두 연료로 사용해 뼈대만 남았지만 리버풀까지는 아직 24시간이나 더 달려야 했어요. 그래서 포구경 일행은 가까운 퀸스타운 항에 내려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더블린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리버풀까지 가면 돼. 포구경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12월 21일 오후 11시 40분 포구경 일행은 리버풀에 닿았어요. 이제 6시간만 더 가면 런던이었어요.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빌리어스 포구경, 당신을 체포하겠소. 픽스 형사가 포구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파스파르투가 달려들어 저항했지만 다른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아우다 부인은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결국 포구경은 다음날 런던으로 보내질 예정으로 리버풀 세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가 어떤 사람인지 포구경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어요. 포구경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유치장에 앉아서 여행 일정표에 마지막 메모를 했지요.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리버풀 81제
오후 2시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런던행 급행 열차를 타면 약속 시간 안에 혁신클럽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치장에 갇힌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45분이 되자 유치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파스파르투와 픽스 형사, 아우다 부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저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범인과 닮아서. 범인은 나흘 전에 잡혔답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는 게 진땀을 흘리는 픽스 형사를 향해 포그경이 주먹을 날렸어요. 포그경은 곧바로 마차를 타고 리버풀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런던행 열차는 35분 전에 출발하고 없었어요. 포그경은 서둘러 특별 열차를 구해 런던으로 달렸어요. 마음은 바빴지만 포그경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런던에 도착한 것은 8시 50분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5분이 늦었지요. 결국 포그경은 내기에서 지고 말았답니다. 이튿날 포그경은 자신의 저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내기에서 진 그는 이제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어요. 은행에 있는 2만 파운드는 혁신클럽 회원들 몫이었지요. 파스파르투는 죄책감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워했어요. 그날 저녁 포그경은 아우다 부인과 마주 앉았어요. 잠깐 동안 말이 없다가 포그경이 입을 열었어요. 부인을 영국에 모셔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부인에게 드리고 포그경의 말을 끊고 아우다 부인이 말했어요. 저를 아내로 삼으세요. 그러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우다 부인이 손을 내밀자 포그경은 부인을 꼭 안았어요. 부인, 사실 저는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포그경은 파스파르투를 불렀어요. 파스파르투, 지금 당장 목사님에게 가서 내일 월요일에 결혼 예식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게. 파스파르투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파스파르투는 단숨에 교회까지 달려갔어요. 한편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혁신클럽 회원들은 클럽에 모였어요. 필리어스 포그경이 제 시간에 맞춰올 수 있을까? 글쎄, 벌써 8시 25분이 됐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 회원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가 드디어 8시 40분을 가리켰어요. 자,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듯한데? 8시 42분, 43분, 44분, 시계가 째깍째깍 45분을 향해 갔어요. 이제 10초 남았군. 50초, 51초, 52초. 바로 그때 필리어스 포그경이 활짝 웃으며 문으로 들어왔어요. 여보게들, 정확히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왔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포그경은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런던에 도착했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파스파르투가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풀렸지요. 목사님을 만난 파스파르투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 예식을 맡을 수 없네. 네? 내일이 월요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그경은 약속 날짜보다 하루빨리 런던에 도착했던 거예요. 주인님, 10분 안에 클럽에 가면 우리가 이겨요.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혁신 클럽으로 향했어요. 포그경은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정확히 하루를 벌었어요. 동쪽으로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구의 경도 1도를 지날 때마다 4분씩 벌어들여 총 24시간을 벌었던 거랍니다. 포그경은 세계 일주 내기에서 승리해 2만 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는 여행 경비를 제외한 1000파운드를 파스파르투와 픽스 형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결국 포그경의 재산은 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그경은 세계 일주를 통해 돈보다 값진 것을 얻었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 주세요.